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찍어놨던 영상들을 둘러보다가 명쾌한 최 원장 채널의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증상이 악화되는 초기 환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네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가 면역 항체를 발견하기 전에 자가 면역 의정 단계에서부터 알러지 치료를 시작해야 경과가 좋다고 글을 쓰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 의정 단계의 진단을 받을 정도라면 그동안 이유 없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나쁜 기간들을 버텼어야 했고, 어떤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통증과 무기력과 불안감을 견디셨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런데 오늘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징후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이유는 그저 알러지가 심하다고 생각했던 명쾌한 패밀리들의 각종 증상이 사실상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아가씨를 가만 놔두면 할머니가 되듯이 알러지를 치료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자가 면역 질환이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관리하기 나름인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증상들을 설명하다가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면역 질환의 이름이 덜컥덜컥 나올 수 있습니다. 미처 명쾌한 최 원장 채널에 이름 한번 언급을 못한 질환도 많습니다. 영상을 아직 찍지는 못했어도 명쾌한 진료실에서는 그런 질환을 직접 치료하던 중이니 오늘 초기 증상 말이 나온 김에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면역계의 오류로 인해서 자기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이름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항체가 생성되었고 어떤 장기의 기능 저하가 동반되는가에 따라서 질환명은 달라질 뿐 병이 악화되는 기전은 동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일단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비슷한 종류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증상이 번질 수 있고 이런저런 질환으로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나무줄기에서 가지가 일일이 뻗어나갔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 자가 면역 질환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갈 텐데요. 서로 증상이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 병원에서는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지 않고 혈액 검사를 기반으로 자가 면역 항체가 발견돼야 의학적인 치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고 항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자가 면역 질환 확진을 받으면 이미 질환이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의정 상태에서 알러지 치료를 미리 시작해서 증상을 빨리 호전시키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명쾌한 최 원장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할 만한 초기 증상 위주로 서술해 봅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같은 질환이어도 증상은 천차만별일 수 있고 같은 증상이라도 서로 다른 질환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든지 공통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입니다. 전신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저 과로해서 피곤한 것은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한 전신 염증 때문에 생긴 피로감은 아무리 쉬어도 낫지 않습니다. 망가진 배터리가 풀 충전이 안 되듯 몸에 에너지가 저장되지 않고 고갈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머리가 멍하고 개운하지 않고 의욕이 없고 근육통과 관절통이 나타나며 웬만한 진통제로는 차도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그저 과로한 여파인지 탈진 상태인지 정말 자가 면역의 초기 징후인지 아직은 구분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체온을 느끼는 강박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몸에서 열이 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도 없는데 언제나 열감이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미열이 지속되는데 정상 체온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루푸스와 쇼그렌 증후군, 셀리악병, 그레이브스병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쇼그렌 증후군은 열감을 넘어서 눈과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건조감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갑상선이 항진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신체의 보일러 역할을 하는 갑상선을 과하게 자극하여 체온이 오르고 열감이 심해져 남들은 춥다는 겨울에도 혼자 덥다고 느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도 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나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과는 좀 다릅니다. 관절이 뻣뻣한 느낌과 함께 통증이 있고 관절이 부어오르면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열감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추위에 과민한 자가 면역 질환도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더운 여름에도 혼자 한기를 느끼고 추위에 민감해집니다. 세 번째, 탈모 경향성입니다. 자가 면역성 탈모는 보통 여성에게 나타납니다. 원형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형 탈모증도 있고 전신에 털이 빠지는 전신 탈모증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자가 면역 증상으로 봅니다.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한 남성형 탈모가 아니라면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한 탈모는 알러지 치료로 잘 호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원형 탈모증처럼 어느 부분만 뭉텅이로 빠지는 것은 아닌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셀리악병, 루푸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그레이브스 병의 경우에도 탈모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갑상선 항진보다는 저하의 경우에 머리가 훨씬 많이 빠집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 머리카락뿐 아니라 눈썹 끝도 탈락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번째, 피부 반응입니다.
피부 반응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나비 모양의 접형 홍반입니다. 양쪽 뺨 위에 붉은 발진이 코 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나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햇빛에 민감하고 선크림 없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 루푸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얼굴 말고도 전신의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가 버석거리고 건조하다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쉽게 멍이 든다면 셀리악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기억나지 않는 멍자국이 있다면 간기능 저하로 인한 지혈장애를 조심해야 된다고 글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혹여나 쉽게 멍이 들 때 간기능이 저하돼서 그런 건 아닐까 자가면역성 간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만, 멍은 자가면역성 간경화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등으로 악화된 이후에 말기 징후에 가깝습니다. 자가면역성 간염의 경우 멍보다는 헝달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초기 증상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의 초기 증상 중에서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추운 온도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의 말초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병입니다. 약 10에서 15분간 혈관이 발작하며 수축해서 피가 흐르지 않아 그 부위 피부가 청백해지고 자청색에서 적색으로 새빨갛게 변합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동상에 걸린 듯 시리다가 통증이 느껴지면서 간지럽고 부어오르면서 저립니다. 90% 이상의 전신성 경화증 환자에게서 레이노드 증후군이 초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푸스의 경우도 레이노드 증상이 초기부터 자주 나타날 수 있으나 쇼그렌 증후군은 일부에게만 나타나곤 합니다. 레이노드 증후군은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통 15세에서 30세 사이에 시작됩니다. 피부 밑에 결절이나 뭉친 덩어리, 멍우리가 손과 발에 생긴다면 류머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진다면 경화증을, 피부 홍반과 함께 비늘이 있는 반점이 나타나며 가렵고 각질이 떨어진다면 건선을 의심합니다. 전신의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피부에 색소가 빠져서 얼룩덜룩하게 보인다면 백반증이 의심됩니다. 다섯 번째, 시력 저하 혹은 눈에 불쾌한 느낌입니다. 시력 저하 현상은 루푸스나 다발성 경화증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눈이 건조하고 가렵거나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 뻣뻣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쇼그렌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도 눈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경우에도 시력 저하, 시야 흐림, 눈의 통증, 충혈, 비문증, 눈 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력 장애와 안구 운동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질환은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신경세포 뉴런에 미엘린 수투에 장애가 생기는 신경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시신경은 물론 뇌신경, 손의 측수 등의 장애가 생겨 운동이나 감각에 이상이 생깁니다. 눈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물건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동자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등의 증상은 다발성 경화증의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입과 구강점막, 목의 문제입니다. 입안에 물집이 잡히거나 궤양이 생겨 구강점막이 파이는 것은 루푸스, 셀리악병, 베체트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특히 베체트병의 초기에 구내염과 궤양이 자주 보입니다. 목이 부어있는 것은 갑상샘이 커진 갑상선종의 결과일 수 있는데, 이것은 갑상선 기능 항진과 갑상선 기능 저하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면역체계가 갑상선을 공격하여 갑상선이 부어올라서 커지는 경향이 있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니 갑상선 호르몬을 더 배출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전형적인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에 해당됩니다. 침을 삼키거나 말하기 어려운 것은 쇼그렌 증후군이나 전신성 경화증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그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경우에는 타액선을 림프구가 공격하여 외분비선이 파괴되면서 침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건조하고 말라붙어 말하기 힘든 느낌이 들게 되죠. 전신 경화증의 경우 피부나 내장의 결합 조직이 섬유화되어 식도 하부가 딱딱해지면서 음식을 삼키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편하게 됩니다. 자가 면역질환의 초기 증상,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1탄, 2탄으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오늘 1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